저는 격분하여 상소문을 내던졌습니다.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꿈에 그리던 살림의 세상을 열었으나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싸우기 시작한 분열의 위기. 이런 혼란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60년대 후반, 저는 반개 혈통이라는 콤플렉스를 안고 즉위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만력제가 즉위하며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저는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이황, 이이 같은 어진 선비들을 대거 등용해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살림은 이조전랑 자리를 놓고 원수처럼 갈라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일본의 심상치 않은 동태를 경고했지만 조정은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태평성대라 믿었던 나의 치세 아래서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조선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개경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이 불과 보름 만에 도성을 압박해온 절체절명의 국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92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명나라는 자국의 안위를 위해 조선에 원군을 보낼지 저울질하고 있었지요. 준비되지 않은 조선의 군대는 조총을 앞세운 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여 궁궐에 불을 질렀고 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비록 왕인 나는 도망칠지언정 이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일어나 대항할 것임을 말입니다. 의주까지 쫓겨온 저에게 날아든 승전보를 보며 저는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패배의 소식만 가득하던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반격이 시작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란의 한가운데서 명나라는 마침내 원군을 보냈고 조선의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거북선을 앞세워 외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유생과 승려, 천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의병이 되었지요. 이들은 나라를 버린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의주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하며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제 마음을 흔들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숭고한 희생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피로 쓴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광해군을 보며 저는 차가운 냉소를 지었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고 민심은 왕실을 떠난 전후 복구의 위기. 이런 비정한 부자 간의 갈등이 깊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98년, 7년 전쟁은 끝났으나 조선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분조를 이끌며 공을 세운 광해군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고 피난 갔던 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을 경계하며 끊임없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명나라는 전후 처리를 놓고 세력 다툼을 벌였고 저는 무너진 왕권을 세우기 위해 다시 붕당 정치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1608년, 저는 수많은 후회와 회한을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을 겪어낸 임금이라는 이름 뒤에는 끝내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한 인간의 쓸쓸한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